반갑습니다. 저는 학원 부원장이고요. 현대고 내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학원의 이제 정규 수업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현대고 내신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지금 안내 드리는 그 책자의 맨 앞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의 국어시험 문제가 어떤 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문제 풀어보라고 내놓은 건 아니고요. 문제를 한 4-5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 보시고 예전에 그 공부하셨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이게 학교의 국어시험 문제인 것 같은 걸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굉장히 길죠.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다가 그 다음에 고전시가인데 현대시를 보기로 주고 두 작품을 비교 감상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잘 아시는 작품일 텐데 정철의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이죠. 그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기를 주고 그 다음에 보기 내용에 따라서 선택지 5개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역시 송미인곡 문제입니다. 송미인곡에 나오는 보기와 그 다음에 선택지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황진이의 시조를 주고 그 다음에 평론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보기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 이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찾으라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특이하게 보시면 선택지마다 이렇게 아이유의 노래 가사라든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방탄소년단, 박효신, 정승환, 헤이즈 이렇게 해서 노래 가사를 선택지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4문제 중에서 현대고 시험 문제가 아닌 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제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현대고 시험 문제가 아닌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요 문제도 똑같이 송미인곡 문제인데 참고로 이 문제는 2015학년도인가 수능시험 문제입니다. 수능시험 문제하고 현대고 1학년 내신시험 문제하고를 비교해 보면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1학년 국어 내신 문제가 작품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학교의 시험 문제나 내신 시험 문제, 학교의 내신 시험 문제하고 수능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1학년 때는 학교의 내신 시험이 문학하고 문법 2가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원래는 국어 교과서에는 문학 문법하고 그 다음에 화작문이 있습니다. 근데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 시험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현대고만 특이하게 주변의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화법하고 작문을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평가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또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비문학 독서 부분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고는 1학년 때는 오로지 문학하고 문법만 내신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화법하고 작문, 그 다음에 독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전부 수행평가로 돌립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A, B, C에서 3분이 들어오시는데 C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화법하고 작문 부분, 그 다음에 비문학 부분 하시고요. 주로 1학년 때의 수행평가는 토론 수업으로 평가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 표가 좀 복잡한데요. 여기 첫 번째 칸의 경우에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에 나온
교과서 안의 작품들입니다. 이 표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교과서 안의 작품들의 경우에는 몇 개 없습니다. 금방 셀 수 있을 만큼 적죠. 현대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둘, 그 다음에 기말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서 현대시 역시 한 편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작품이 이렇게 셋, 그리고 산문문학의 경우에는 기말고사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교과서 외부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문학작품을 교과서로 달달달 선행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들은 시험지에서 학생들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 워낙 문학작품의 수가 적다라고 판단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의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학생들한테 수업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교과서에는 지금 보시면 산문문학의 경우에 소설이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교과서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작품들의 경우에는 현대소설이 하나, 둘, 셋, 네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대시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고전시가의 교과서 밖의 작품으로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들을 보면 시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예비고1 학생들한테 특강 수업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조에 대한 특강입니다. 그 시조 특강을 깔아놓으면 학생들이 선택할까 말까를 망설이는데 어떤 학교이든 간에 현대고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이든 간에 1학년 내내 내신 시험에서는 시조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조 특강하는 44개 작품들에 빠짐없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시조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시험에서도.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들은 시험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출제 외부 지문은 이렇습니다. 이 작품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시험 당일날 나온 거죠. 물론 정철의 송미인곡은 1학기 기말에 잠깐 나오기는 했었고 2학기에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시들의 경우에 학생들이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제라든가 그 다음에 박제삼의 추억에서 그 다음에 고운의 선제리 안악내들 그리고 맹인부부 가수 같은 작품들은 저희 학원의 교재에서 이미 수업을 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중에서 정철의 송미인곡도 이미 겨울방학 때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산촌의 눈이 온이라는 시조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재작년하고 이제 달라진 게 되겠죠. 재작년 시험에서는 문학 외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학 외의 지문으로 나온 게 대중가요하고 블로그에 있는 글 하나 정도. 그것도 1학기 중간에. 현대고가 작년에 1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자사고 전환을 하면서 1학년을 꾸준히 맡아오던 선생님들이 전부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로 영입한 선생님들이 1학년 담당하게 되면서 시험의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문학작품을 시험 문제로 낼 때 문학작품에다가 문학이 아닌 것들을 보기로 혼합해서 문제를 내는 경향들이 강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느냐면요. 우선 문법을 좀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간, 기말 이렇게 나눠서 문법 내용들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같은 자사고인데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밖에 있는 범위들의 경우에도 시험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교과서 범위가 워낙에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해서 하는 거였죠. 근데
현대고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심지어는 관련되는 더 심화된 내용도 출제할 법한데 전혀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오로지 교과서 안에서만, 문법의 경우에. 대신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중요한 문법 부분 중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이제 품사 부분이 빠졌는데요. 그 빠진 품사 부분은 배경 지식으로 학교의 수업에서 계속 반영이 돼서 학생들이 그 부분 때문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학 특강 때 품사 부분의 경우에는 따로 수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2학기 현대고 중간기말 합산 내신 결과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성적 자료를 토대로 예상을 한 건데요. 현대고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전부 전체 394명입니다. 그 394명의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보시면 여기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1등급 컷이 98.1점입니다. 중간기만 합해서 98.1점이라는 말씀이고요. 현대고 내신 시험 문제 중에서 배점이 1.9점짜리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1등급을 받으려면 중간기말 합해서 하나 틀려야 되는 거죠. 2등급이 96.3, 3등급이 94, 4등급이 90점. 여기 이제 현대고 내신 등급만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는 점이 시험이 쉽구나. 시험이 쉬워서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 근무한 지 올해로 이제 11년 차가 되는데 현대고의 시험 문제는 주변의 학교들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올해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작년에 새로 바뀐 선생님들은 예전에 비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들이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 이전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문법 문제를 어렵게 냈었거든요. 지독하게 어렵게 내서 문법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게 고등학생들이 풀만한 문제가 아닌 정도의 수준으로 냈었는데 작년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문법은 좀 쉽게 출제를 하고 문학은 좀 더 어렵게 출제하는 쪽으로. 근데 등급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를 나중에 이제 학생들하고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기출 문제를 나눠지게 될 텐데 점수 분포가 2.7점에서 3.3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보통 평균 3점짜리 문제인 거죠. 3점짜리 문제 3개를 틀리면 4등급이 되는 겁니다. 학생은 90점을 맞았는데 등급은 4등급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1, 2, 3, 4등급, 사실 1, 2, 3등급까지죠. 3등급 안쪽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급 간의 점수 차가 좁은 거죠.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등급 간의 점수 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있는 그 현대고 내신 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 자료가 될 텐데요. 재작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등급 이후로 내려가면서 점차 등급 간의 점수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처음 한번 보면 중간고사에서 실수했던 친구들은 기말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해서 학생의 성적이 좀 올라가게 되면 다행히 학생이 국어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그리고 국어 공부를 손을 놓지 않게 되는데 한 번 시험을 망친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회복이 안 됩니다. 현대고의 경우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커버를 하려고 다음 시험을 잘 봐도 워낙에 내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 주변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일단 학습량이 좀 많습니다. 현대고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경쟁도 심한 데다가 이미 아이들도 주변의 선배들을 통해서 학교의 시험 문제가 어떤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죠. 저희도 그래서
현대고의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많이 올려 있습니다.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2점씩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다가 4점, 그러다가 5점, 그리고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일단 국어시험의 경우에는 문학하고 문법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 외부 지문을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 외부 지문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 학원에 보내면 시험 대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예상해서 찍어주느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학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원이 이번에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오는 외부 지문들을 잘 찍었다. 그러면 분명히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외부 지문이 찍었다라고 해서 외부 지문을 찍었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시험에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봤던 작품이라고 해도 문제를 풀 때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외부 지문을 많이 집어넣어서 문학 문제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바뀐 선생님들이 문학 문제 출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문제라고 속여도 될 정도로 문제를 굉장히 잘 내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문학 부분이고요. 문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내에서만 내는 걸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이제 안 냅니다. 문학하고 문법하고 난이도의 균형이 좀 이제 난이도의 균형을 이루게 된 거죠. 예전에는 문법이 월등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문학하고 문법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도록. 내신 출제 경향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내신이 수능 적응 훈련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능 문제 유형들로 전부 시험 문제가 채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밖에서 다양한 외부 지문을 연계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점수를 잘 받으려면 내신 시험 문제를 달달달 외워서 푼다든가 교과서에만 집중해서 푼다든가 혹은 내신 시험 때만 반짝 시간을 집중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 하는 걸로는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능 공부라고 하는 게 수능 시험처럼 학생들이 처음 보는 시가 시험의 지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게 되면 어떤 작품이 나오든 간에 학생들은 잘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요. 문제가 수능인지 내신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굉장히 난해해졌습니다. 교과서 작품은 하나인데 교과서 밖의 외부 지문은 2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만 가지고는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법 문제입니다. 현대고 문법 문제. 문법 문제인데 보시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교과서 내용은. 나머지 내용은 학생들한테 보기로 주어진 거고요. 문법 내용을 암기해서 학생들이 푸는 건 사실상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문법 문제라고 해도 학생들의 추론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내신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의 문제를 생각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려운데 점수대는 높다라는 거죠.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내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다음에 공부의 방식도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은 시험 보기 전에 5주 전부터 이 부분이 저희는 사실 굉장히 갈등입니다. 주변의 학원들이 경쟁이 좀 치열해서 저희 학원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학원이 몇 년 전부터 내신 대비를 3월 2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을 빼고 나면 1년 전체가 내신 대비 체제로 돌아가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 학원은 언제 시작하느냐. 다른 데는 벌써 시작했대더라. 그 학원의 아이들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저희 고집대로 계속 밀고 나가고 싶은데 워낙 불안해 하시면서 그러면 학원을 옮기겠다. 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예전에는 4주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5주. 그러다가 점점 더 늘어서 6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학생들이 내신 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해야 합니다.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 주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일단 진도를 안 나갔죠. 학원에서는 다음에 나갈 걸 미리 예상해서 내신 대비가 복습이 아닌 예습, 선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나가고 나면 이제 학원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야, 니네 학교에 선생님들이 프린트 뭐 하셨니? 그러면 정말 이 드라마 쪽대본처럼 이번 주에 이 작품 나갔는데요. 그럼 저희가 그걸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그럼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똑같은 내용을 학교에서 들었는데 바로 오늘 학원에 와서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숙제를 이만큼 주면 그걸 풀어오고. 그래서 성적은 잘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내신에만 계속 반복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주면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고 아이들 중에 정말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걔네들한테 이제 수능 기출 문제나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문제를 주면 문학 작품들 중에서 이건 안 배운 건데, 이건 저 처음 봤는데요. 근데 다른 학교 아이들은 이거 학원에서 배운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고의 내신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수능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한데 그럴 만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극단적으로 이제 학원을 옮기게 됩니다. 학원을 옮겨서 전 대치동 갈 거예요. 겨울방학에. 왜 가는데? 일단 수능은 다른 데 가서 해보려고요. 근데 내신 성적이 좀 나오는데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어느 학원을 선택해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계적인 계획만 세워서 학습력만 꾸준히 지켜나가면 됩니다. 근데 다른 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성적이 이렇게 균형 있게 올라가는데 현대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현대고 아이들이 자원이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신이 3등급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에 처음에 1학년 때 받아보면 모의고사가 1등급인 애들이 꽤 많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3등급이 94점 이렇게 되잖아요. 학교 내신이. 그럼 그 애들이 수능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를 주면 대부분의 경우가 1등급 아니면 2등급입니다. 근데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능 모의고사 쪽이 내려가는 거죠. 특히 어느 쪽이 내려가느냐? 비문학 쪽이 내려갑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한 3년 동안 수능 비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 비문학 너무너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등부의 경우에도 중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비문학 선행을 해달라고 중등부에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저희 중등부의 논술교재에 그 올해 수능 문제 31번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나왔던 거. 그 지문이 저희 중등부 논술교재에 있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중학생 때부터 비문학을 걱정하고 있는 시점인데 아이들이 계속 내신에 목매여 있으면 학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은 안 다룹니다.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는 그럼 비문학을 본격적으로 하느냐? 올해까지, 죄송합니다. 작년까지의 경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대고의 경우에도 비문학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2학년 때 4번을 보면 비문학 반영 비율이 2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수능이 문이과 공통인데 문과의 경우에는 그나마 수능 기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기출지문 3개 했습니다. 3개. 기말고사 전체 기간 동안. 그나마 문과는 3개 했고 이과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비문학을 안 다루는 건 현대고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도 학교에서 비문학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비문학이죠. 그 공부를 3학년 돼서 갑자기 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력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기초를 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내신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해달라고 불안해하시지 말라라는 거죠. 저희도 충분히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수업 시간 조절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고는 저희 학원에 이제 많을 때는 한 학년에 100명 가까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70에서 80명 정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는 저희가 3명이 전담해서 하고요. 4반 체제인데 5반이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자료는 저희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 시험 대비 자료들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마다 교사용 지도서라고 하는 걸 따로 선생님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교사용 지도서 자료에다가 그 다음에 문학작품이라고 하면 관련되는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다 녹여서 시험 대비 자료에다가 반영을 하고요. 현대고 내신 문제는 저희가 연도별로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고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현대고를 이제 제가 전담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공립 학교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4년마다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전근을 가시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 이 선생님은 시험을 어떻게 내지 약간 불안하게 되는데, 현대고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랑 자사고 전환하면서부터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하면 참 슬픈 얘기인데 저 혼자 짝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선생님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정보도 줍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것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과탐 선생인데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꼭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약간 좀 제가 슬프기도 하고요. 학교의 부교재나 수업 프린트까지도 학생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수업 교재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이제 학원의 내신 교재의 경우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문학 지문인데요. 비문학 지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한 걸 학생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과서 내용은 딱 요만큼인데, 여기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자습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원 교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적중 사례인데, 이거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이나 문법 부분에, 그리고 지금 받으신 자료에 보면 여기 표에 없는 것들을 넣어드렸는데요. 이건 지금 올해 현대고 학생들 1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그 내신 문제 중에서 저희 학원의 교재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작품들의 경우에 학원에서 얼마큼 잘 맞추느냐. 다행히 저희가 운이 좋아서
이번에 학교에서 본 시험에 나온 외부 지문 문제들은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문법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문법 수업을 좀 강화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문법 특강 수업을 합니다. 이미 겨울방학 수업은 시작이 되긴 했는데 1주차 정도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 수강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1주차 수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강 계획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을 계속 보내시면 여름방학 때도 저희가 문법 특강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뭘 할 거냐면 아까 보신 그 현대국 기출 자료에서 문법의 경우가 2학기 중간고사가 중세국어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다니실 때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중세국어 부분이 사실 1학년 국어책 전체의 문법 중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름방학 때 따로 특강 수업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교과서 외부의 문학 지문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그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저희 학원의 정규 수능 수업 프로그램이고요. 고1 학생들의 경우에 연간 학원의 교재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이 한 250여 작품 정도 되고요. 현대고 교과서에 맞춰서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은 교과서 수록 작품은 죄다 선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비문학입니다.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비문학의 경우는 우선은 목표는 모의고사하고 수능입니다. 일단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저희 정규 프로그램에서 수업하고 있는 비문학 독서 교재의 경우에는 전부 수능 기출이나 평가 모의고사 기출 지문들입니다. 고1 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올해 수능 기출 문제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좀 빼고요. 수능 비문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어려운 지문들을 학생들이 풀어보면 이제 비문학이 실력을 쌓기도 전에 질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경 지식을 먼저 쌓는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구조나 그 다음에 제재별로라는 이야기는 이제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요. 네, 마지막이 유형별로. 이제 유형이라는 얘기는 문제 유형을 학생들이 연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3월 모의고사의 진도 범위는 중등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제되는 걸 보면 중등과정이 아니죠. 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3월 입학하고 나면 첫 번째 주에 아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주관이기는 하지만 대략 한 15만 명에서 많이 볼 때는 한 20만 명 정도 보고요. 근데 최근에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서 12만 명 정도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나오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매주 95문제짜리 모의고사 숙제를 줍니다. 지금도 옆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학생들이 받아가면 가령 토요일날 현대고 이제 6시 수업에 나왔다. 그러면 모의고사 숙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음 주 6시에 학원에 등원할 때 숙제를 거두면 학생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모의고사 풀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럼 실력을 쌓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느냐면요. 모의고사 피드백 시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토요일날 학원에 나오는 학생이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중에 정 안 되면 일요일이라도 자기가 학원에 나오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모의고사 클리닉반에 나와서 틀린 문제들을 저희가 가채점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채점 한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다 풀어보고요. 다시 틀린 문제.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중요한 지문이나 중요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질문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이 이제 성적표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그 성적표는 어머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매주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오답 노트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해서 냈습니다. 이거 예시이고요. 지문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요점을 찾아본다든가, 그 다음에 문제의 선택지들마다 이게 어느 문단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지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리해 보게 하는 거죠. 모의고사 클리닉 수업을 실제로 시작한 거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결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성적표 내용 이제 자세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학생들이 낸 문제의 정오답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45문제짜리여서 45번까지 있고요. 틀린 문제하고 맞은 문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컷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학생의 실제 성적표는 이제 제일 많이 관심이 가시는 게 점수하고 그 다음에 등급인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5주치의 성적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뒤에 있는 이렇게는 지난 4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학생이 안 내면 이렇게 제출 안 함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주차의 성적하고 등급이 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등급하고 평균 점수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적인 영역인 거고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뭐 이렇게 해서 문학의 갈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문학의 갈래 나가게 되고요. 저희 학원의 내신 강의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일단 여기 6시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심화반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부교재가 하나 나갑니다. 1과정에서는 심화반 부교재는 비문학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내신에 부담이 없을 때 비문학 수업을 집중적으로 해두면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문학하고 문법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비문학은 이제 이렇게 겨울방학 때 심화반 저희가 부교재로 따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2나 고3의 경우에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여기 자료에 없는 거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입학식 하기 전에 아시겠지만 배치고사 성격의 시험을 봅니다. 그걸 이제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 대비는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걸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그 배치고사 성격의 시험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느 부분에서 낸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약간의 팁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3월달 모의고사를 한 3년치 정도 풀어봐라. 근데 실제로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내냐면, 그 모의고사 부분에서 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도 출제에 대한 뭐 부담이 있어서였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들을 조금만 변형해서 상당 부분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배치고사 성격의 시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혹은 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가 수업을 빡빡하게 진행할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시험 문제의 대비는 저희 학원의 정규 수업 시간에서 하는 수능 수업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요. 단 저희가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그 시험의 기출 시험 뭐 3년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령 이런 자료들을 봐라라고 이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료들을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프리의 시간 정도는 따로 별도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1주차 수업이 지난 주말에 진행이 되어서 지금 등록을 하시면 이제 2주차부터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시는데 1주차 수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해서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강 수업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수업을 못 듣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